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법규 핵심 노트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양이 진짜 많죠. 그죠? 자, 1회독 할 때 제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라.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항상 법의 목적 먼저 나온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뭐를 한다? 구조, 구급.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한다 그랬죠. 공공의 안녕마, 질서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소방기본법의 목적 나와 있었고, 항상 법을 볼 때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소방 대상물의 정의,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자, 여기 갔을 때 이게 나와 있습니다. 메어둔. 근데 메어둔이 우리가 봤을 때 제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구에 메어둔 것만 해당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가 제외가 된다 그랬죠? 항해 중인 건 제외한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라. 자, 그리고 관계지역. 위에 있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지역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자, 이런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 관계지역. 그리고 소방대상물에 있는 소유, 관리, 점유 이렇게 세 사람. 자, 이걸 누구라고 한다? 우리 관계인.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이다. 자, 그리고 소방대 보겠습니다.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구급 등을 하기 위해 모인 조직체다. 소모용.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방대장은 본부장, 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본법에 가보면 우리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본부장에는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조금 잘 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자, 소방기관의 설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 업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엄청 많죠. 우리 소방이 할 수 있는 업무, 그죠?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까지. 그래서 본서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거 잘 보셔라. 시도지사. 근데 청장도 본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언제 대형 재난 또는 화재 예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 그리고 시도지사 직속으로 뭐를 둔다? 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다음 119 종합상황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청분서죠. 청분서.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그죠? 자, 운영 목적.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조정, 통제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 운영 목적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요. 자, 당연히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력에는 이런 요원들, 장비에는 이런 통신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서면이나 팩스, 컴퓨터 등으로 상부에 꼭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 나와 있었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돼. 사망 5인, 사상 10인, 이재민 100인, 재산 피해 50억, 관공사, 학교, 문화재, 정부미, 지하철, 지하구,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등등 건축물 11층, 그죠? 이런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처음에는 조금 잘 보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갔을 때 3,100 보시면 3,100 나와 있었죠? 그리고 숙박이나 병원 여기 5층에 30, 5층에 30, 그리고 공장은 15,000. 그죠?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 1,000톤 이상의 선박. 근데 이 1,000톤 이상의 선박도 당연히 항해 중인 건 아까 소방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항구에 메어진 것만 해당하겠죠.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종합상황실. 자, 그리고 소민터입니다. 소방기술민원센터. 이거 청 또는 본에 설치를 하고, 그죠? 청장이나 본부장이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한다 그랬어요? 요 민원. 법령 해석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곳이 소민터다. 자, 이 안에는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센터장 포함해서 18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가보십시오. 업무에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요 1항. 소방시설 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소방기술 민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처리한다. 또 질의회 신집과 해설서를 발간을 하고,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하고, 현장 확인 처리하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 요청할 수 있죠. 누가? 청이나 본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서장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 119 안전센터장 이런 사람 안 들어갑니다. 시도지사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민원센터장이라는 말도 어디에도 없죠. 그쵸? 뭐요? 센터장 포함 이 말 말고는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자, 박물관과 체험관, 뭐 이건 워낙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다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누가 만드는지 잘 보셔라. 박물관은 청장, 그죠? 체험관은 시도지사. 자, 그리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통보한다. 청장이 전년도 10월 31일, 시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 통보하고 제출하는 계획 이름이 청장이 세우는 종합계획 5년마다, 시도지사가 세우는 세부계획 매년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사항. 청장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종합계획이라는 걸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한 다음에 청장에게 다시 백하는데 12월 31일까지 다시 제출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소방의 날은 11월 9일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행사에 관한 건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소방력. 소방력은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얘기하죠. 소방력의 기준은 또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소방력에 대한 확충, 그죠? 여기에 필요한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시도에서 필요한 소방 장비 있죠. 이거 원래 시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도 예산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또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국고보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전부 못 받는다 그랬죠. 일부만 국가 쪽에서 이제 보조를 받게 되어 있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본 보조율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이 범위가 차일정 통전방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거 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 보조율은 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범위 잘 보시고, 그리고 설비 종류와 규격, 국내 조달품은 고시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국고 보조를 해줄 거고, 수입 물품은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가 따로 있고, 만일 이 시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어떤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가, 그죠? 평균가.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엄청 많고, 이 설치 기준이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소방용수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급저가 있고, 누가 유지관리해요?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죠. 맞습니까? 일단 종류 알고 계시고요. 일반 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고, 설치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소화전을 유지관리한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이 사람이 하지만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소화전은 서장하고 사전협의라는 거예요. 본부장이나 청장 아니고요.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설치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소화전을 유지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한대요? 시도지사. 맞죠, 여러분들? 근데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곳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다. 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화재 경계지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지만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자, 소방용수 표지 기준.
자, 이거 시도지사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표지도. 행안부령에 가보면 표지 설치 기준에 지하, 지상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맨홀에다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맨홀 뚜껑은 648. 그 주변에다가 노란색 반사도료로 15cm 선을 둘레로 칠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지? 그리고 지상 소화전에는 흰노 불파. 그래서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노란색, 안쪽 바탕 붉은색, 바깥 바탕 파란색. 그래서 얘를 반사 재료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얘는 반사 도료예요 하셨죠. 요건 페인트로 칠하는 거, 요건 재료 자체를 반사 재료로 만드는 거. 자, 소방용수시설 공통 설치 기준 행안부령에 가보면 주상공 수평거리 100m, 그 외는 140. 그래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한 공통 설치 기준에 수평거리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소화전만의 설치 기준 지하 지상식 설치할 수 있고, 연결금속구 구경 급수탑 설치 기준 구경 100mm 이상, 개폐 밸브 높이 157, 그죠? 자, 저수조 설치 기준 이것도 행안부령인데 낙차 흡수 부분 수심 투입구 한병 길이 60cm 맞죠 여러분들? 또는 지름 60cm, 자동 급수 가능해야 되고 토사 및 쓰레기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해야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에 대한 설치 기준도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그 비상소화장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고, 요거 한번 지문으로 나왔었죠. 호스, 관창이나 함. 자, 얘네들은 각각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 및 지리조사에 대한 거 본서가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소방용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 그리고 요거 한다 그랬죠. 요거 지리 같은 거, 지리. 그죠? 요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지리조사, 어떤 것들 지리조사 하는지. 도로폭, 교통상황, 도로 주변 토지 고적, 건축물 개왕, 그죠?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상황. 그래서 지리조사, 이런 것들. 자, 자료보관 2년 이상이죠? 그리고 이 조사가 특이한 게 월 1회다라는 거. 이게 왜냐하면 무슨 조사 나오면 대부분 연일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월 1회다라는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이 있다 그랬죠. 응원은 본석끼리. 긴급한 경우만 한다.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죠? 요청 받은이 아니고 요청한.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협정은 시도지사끼리 하는데 그 시도지사가 미리 협약하여 규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협약하는지 미리.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이니까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또 조사까지. 응원 출동 대상 지역과 규모, 경비 부담, 그죠? 그래서 뭐 돈에 관련된 거 들어가 있고요. 응원 출동 요청을 어떻게 요청할 거고, 훈련 평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이제 시도지사가 규약으로 정해놓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소방 업무의 동원. 이거는 청장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지금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각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누구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제가 예전에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소방활동 등 요거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소방활동에는 이런 게 나와 있다. 맞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고 그 외 업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소방활동 등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청본서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지원에 가보면 이런 애들. 산불 예방 진압 지원, 급수배수 제설 지원, 집회공연 근접대기 지원, 화재재난 재해 피해 복구 지원, 군경 훈련 지원, 오작동 신고 조치, 요 조치 들어가 있는 거 잘 보시고, 방송 제작 촬영 관련 지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붕괴 낙하가 될 만한 구조물 제거, 그러니까 고드름 등 이런 것들 제거, 동물이나 벌 포획 퇴치, 끼임 고립 제거 구출,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이나 조명 공급, 이런 내용들 쭉쭉 들어가 있죠. 이 소방활동 등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소방교육훈련 누가 실시한다? 청본서가 실시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보통 실시를 하고 예전에는 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에 추가가 됐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 영유아, 유아, 학교 학생들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거주 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받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전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근데 대신에 요건 의무죠. 소방대원이 받는 거. 그래서 화재 진압 훈련, 진압 소방 공무원과 의무 의용, 인명구조 훈련, 구조 업무 의무 의용, 응급 구급 업무 의무 의용.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인명대피 훈련은 모든 소방대가 다 받고 현장 지휘 훈련은 누구만? 지휘관에 있는 계급만. 위경 영정. 맞죠? 2년에 1회 2주 동안 받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교육사입니다. 청장이 부여하고요.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많이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로 볼 수 있고 원장 바로 볼 수 있고 교원이죠. 교원. 그리고 기술사나 기능장, 관리사, 특급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가보면 기사, 간호사, 1급, 1급 바로 볼 수 있죠. 3년 소방공무원 잘 보시고 보육, 산업기사 2급, 2급. 5년은 의용. 그죠? 그리고 제가 시험 과목이랑 시행 및 공고라던가 요거 며칠 전에 공고하는지까지 넣어놨어요. 같이 보시고요. 안전교육사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피상연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정지 상실. 그죠? 그리고 안전교육사 배치는 청에 2명, 본부에 2명, 서에 1명, 안전원 2, 1. 그죠? 요 하나 잘 보시고, 산업기술원 2. 그래서 내가 하나짜리 잘 보시라 그랬죠. 소방서 1명, 안전원 1명. 그죠? 그래서 시도지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신호입니다. 소방신호. 그러니까 소방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언제 발령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타종과 사이렌. 이거 말고도 뭐 통풍대, 깃발, 게시판 이런 거 이용 가능하다 그랬지.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라. 됐죠? 그리고 요 훈련 신호. 요거 비상소집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저기 위에 여러분들 써놨지만 같이 보시고, 요거는 법규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학개론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화재 등 통지, 미리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 특히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본서에게 신고를 해줘라. 이거 잘 보시고. 그죠? 그래서 시장이나 공장, 창고, 밀집 어디에 여러분들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을 때 내가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지. 관계인은 당연히 소방활동을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그 건물 안에 계속 있는 사람, 소방대상물에 계속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우선 통행에 대한 거 나와 있었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진압, 구조, 구급을 할 때, 출동을 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 구급차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되고요. 소방자동차가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소방법에 나와 있는 우선 통행 외의 내용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우선 통행도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용구역입니다. 건축주가 설치한다 그랬죠. 이거 잘 보셔야 돼. 세대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다만 하나의 대지 하나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 요거 제외되는 기준 하나 잘 보십시오. 요거 기출질문으로 한번 나왔었으니까 방해행위 기준 꼭 보셔라. 요거 이거 하면 안 된다. 물건을 쌓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여기 가봐요. 이건 안에다 쌓지 말라라는 거고 얘는 앞뒤 측면에 쌓지 말라라는 거고. 다만 부설 주차장은 제외. 이거 잘 보시고 부설은 제외.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하지 말고 전용구역 노면 표지 지우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 밖에 전용구역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 및 방법.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하면 청장이 정하는 경우엔 동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고, 전용구역의 노면 표지, 색깔이나 또는 두께, 간격 이런 거 두삼간호 잘 보셔야죠. 황색에 백색. 맞죠? 그래서 설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활동구역 누가 설정한다 그랬죠? 대장이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그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전가수통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 의사, 간호사, 구조구급, 그죠? 보도 업무, 수사 업무 이런 사람들이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외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긴급조치 이런 것들 다 누가 한다? 본서대. 그죠?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설마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본서대. 자, 종사명령 뭔지 아셔야 된다 그랬죠.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불을 끄거나 또는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 또는 구조구급 이런 활동을 같이 하자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본서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죠. 자, 비용 지급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계인,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켰죠. 상황을 본인이 발생시킨 거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그리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 주고 싶지 않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맞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또 본서대가 강제처분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필요한 경우가 나와 있고, 맞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방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 또는 제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필요한 때 강제처분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긴급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1항에 내렸던 강제처분 외에 다른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자, 3번 본서대는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정차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강제처분이라고 얘기하고 비용 지급 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명령,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깥으로 나가라라고 본서대가 또 내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상의 이런 명령들 잘 보셔야 된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마찬가지 본서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한다 그랬어요? 소방용수 외에 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화재 발생이나 폭발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가스, 전기, 유류 이런 것들 차단할 수 있다. 자,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지원 이거 다 국가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소방안전원 어딘지 알고 계셔야죠. 자, 일단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청장의 인가를 받고 얘네들이 업무 요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업무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했었고 정관으로 이런 것들 정해놓고 운영은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한 거. 자,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 대상. 맞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다 사망부상. 다 사망부상이 아니고 예언자만 사망부상이고 나머지는 다 손실을 입은 자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 권리에 대한 건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지급 절차 및 방법 여기 60일, 10일, 30일 이내에 청장, 시도지사 서류 제출 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날짜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보상금 지급 여부 금액 결정 60일, 통지하는 거 10일, 그죠? 보상금 30일 이런 거.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예전에 저
유형 구성 여기가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예전에 나왔었다. 157 해가지고 2년의 연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이요. 여러분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심플해요. 기본법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벌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건 특강 자료로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따로 제가 벌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법입니다. 시설법. 근데 시설법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소방용품의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시설법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심플하게 잘 줄이셔야 돼. 기본법은 원래 양이 얼마 안 되고, 그죠? 기본법은 원래 양이 얼마 안 됐잖아, 그지?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시설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이란 뭐다? 소경피 활용, 그죠? 그래서 소화, 경보, 피난구조, 용수, 활동 요 5가지. 그리고 얘네를 우리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소화설비의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 경보설비의 정확한 몇 가지 종류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 다 나오죠. 자, 됐습니다. 5가지 알고 계시고 대통령령 이따가 보시면 되고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을 포함해서 비상구나 소방 관련 시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은 아까 우리가 봤던 소방대상물에 뭐가 들어간다? 얘가 들어간다. 소방시설.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우린 이름을 뭐라고 한다?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한다. 대통령령으로 얘도 정하고 있죠. 자, 성능위주 설계의 정의 읽어보시고 여기 갔을 때 뭐 공학적 방법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계한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창층, 요거 중요하죠. 무창층. 지상층 중 계구부 면적압이 해당 층 바닥 면적압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우린 무창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구부가 모든 계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계구부. 맞나요? 요런 계구부.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하고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 도로 또는 차량 진입 빈터 향하고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되고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 뭐라고 하고 피난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무창층은 시험 문제가 최근에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 계구부 조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피난층은 따로 보시고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이 종류는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외 제가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요거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섞여 있을 거라 그랬죠. SP 등, 물분무 등 요게 다 무슨 설비다? 소화설비다.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경보설비 종류에 이런 애가 있죠. 단경, 비경, 비방, 자탐, 자속, 통감, 시경, 누경, 가경. 그죠? 이런 애들. 통보하는 설비죠. 피난구조 설비의 종류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 등 비상조명 등. 그리고 휴기조까지. 그죠?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들이고요. 소화용수설비,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설비, 소화활동 설비, 진압하거나 구조활동할 때 사용하는 설비 6개. 맞죠? 여러분들 재연, 연송, 연살, 연방, 무통, 비콘 맞나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보면 우리가 시행령 별표 2에 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한 3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엄청 많네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시행령 별표 2부터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학개론과 마찬가지로 법규도 그냥 이렇게 쭉 편하게 한번 볼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좀 들을 수 있게. 밑줄 치면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있었지, 이런 내용 있었지 한번 쭉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